현물 시장 정리해봐야겠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지수만 신이 났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단기 고점을 경계하는 변동성 장세라 이렇게 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고점이라고 함은 어떤 시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장중에 이제 중국이 2% 급등하면서 2100선, 중국 시장에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2100까지 돌파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연동이 좀 되었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2000포인트에서 대형주 눈높이 낮추고 축소와 매도하고 기다리는 자리 그대로 전략을 쓰는 것이는 결론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시장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예전 같으면 이제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면은 너무 잘 아시는 산업재 관련주들, 화학, 정유, 조선, 철강 이런 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다가 말았다는 거.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거래소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대형주들 쪽으로는 지금 현재는 매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모아지지 않고 있다. 머물다가 바로 가지 않으면 주식은 주로 뺐다 간다. 제가 주로 쓰는 논리인데요. 지난 2주간에 머물렀던 것이 방향타가 이번 주 만기날 나오는데 일단 위로 보기보다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등 이후에 좀 추가 조정이 좀 남아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20일을 내줬다는 거는 사실 기분 나쁜 자리죠. 투자자들에게.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반격이 나오려면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조정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닥 오늘 지수는 좋았습니다만 오늘 코스닥도 정강 후약이 많습니다. 이유는 지금 6일째 지난주 우리 추석 연휴 전에 저점 만들어지고 지금 6일째 올라가기 때문에 7일째 걸릴 수 있다. 오늘 542까지 뻗었어요. 네, 그러니까 5장에는 경계가 나옵니다. 물론 시장의 주도권은 만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지고 있는데, 네, 이제 코스닥도 오늘 6일간 상승에 따른 경계감이 나오게 되고 오후에는 좀 변동성 종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세 분위기는 거래소는요 1990에서 걸리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540선에서는 한번 걸리는 단기 고점 경계감의 표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좀 나타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업종은 어디서 찾으셨나요? 오늘 업종은 홈쇼핑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홈쇼핑 쪽 원래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GS 홈쇼핑도 이제 소폭이지만 영업이익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중국 소비재 말씀드렸으면서 시장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중대형주, 우량주가 어떤 주도권을 찾아오면요. 이들 내수형이나 중국 소비재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좀처럼 이쪽으로 주도권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시장 참가자들이나 이 핸들링하는 주체들은 같은 친구들을 조정을 마치고 더 붙이려고 하는 성향을 띠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재편이 안 되면은 기존 주도주 가지고 핸들링을 하겠다. 이게 시장의 논리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중국 소비재를 뒤따라서 우리가 여행업종이 올랐고 그다음 홈쇼핑주가 올랐는데 이들 쪽으로도 내수형이 지금은 하나의 시장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배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점을 탈환했죠, 그죠? 이런 모양이 나왔고 이런 홈쇼핑 관련주들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시세에 편승할 주가는 아닌데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단면이 이런 거다는 거 오늘 특징적으로 말해주는 하나의 업종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홈쇼핑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GS 홈쇼핑 4% 넘게 올랐는데 편승까지는 아니고 시장을 특징을 좀 대변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종목은 어제가지고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코스맥스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 자리를 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징주를 말씀드릴 때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징주가 있을 거고 시장 대변을 말할 때가 있고 오늘 그동안에 핸들링을 잘한 분들은 한번 타이밍 잡는 자리 같은데요. 앞서 말한 같은 논리죠. 중국 소비재 쉬었던 주식도 다시 또 간다.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고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뭐 3.6%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중국 소비재 이제 여기서 이제 붙을 자리는 아닌데 중국 소비재를 보였다면은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45,000원에서 46,000원 정도 페이스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매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 들고 있고, 예, 최근에 제가 월급에는 중대형구 중에서 지금 조정이 좀 반등 다음에 심화된 것들도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원하는 것은 하반기 지수, 성장주, 그다음에 경기주 이쪽이 아니고 가치주, 내수주, 장기 소외주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주, 내수주, 장기 소외주는 조정을 받으면은 일어선다는 겁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중국 소비재나 홈쇼핑은 맞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2%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연동되는 것은 생산재가 아니고 코스맥스와 같은 중국 소비재가 연동된다는 거. 그래서 2012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평양이 아닌 우량주에서는 수익 나기 힘든 장세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주가 아닌 소비주다. 이것이 트렌드인 것 같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수였습니다. 네, 현물시장 연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0.15포인트 하락한 262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선물시장을 봤을 때는 추세 돌파 후에 다시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클럽